그래서 상방으로는 여기가 저항이요, 하방 단으로다가는 여기가 지지다, 요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변곡점을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이종복이의 실력에 또 감탄사가 나올 텐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종합지수 분석하는 거. 근데 첫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 급락에 나올 때, 이쪽 단어로 급락에 나올 때, 그 타이밍이 한 요 정도 타이밍 됐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그때 영상 제목도 기억났다, 여러분. 변동성이 줄면 이런 수익 납니다 해갖고 내가 수익 난 거 자랑했던 그 영상에 분명히 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 밀렸을 때 이제 원래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으려면 이 변동성 지수 차트가 22.5 이하로 밀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22.5 이하로 밀려 내려와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주식으로 떼돈 봅니다. 대신 종목 선택을 못하면 소외받는 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한테 왔을 때 떼돈을 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어쨌든 좌우단간 종합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 밀렸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의 고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변동성 지수가 이제 이쪽으로 한 번은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때 종합이 조정받는다는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최근에 종합 변동성 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어제 그냥 400을 한번 깨갖고 한번 확 그냥 겁을 줬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400을 깨갖고 완전히 그냥 겁을 줘버렸으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 폭발을 했을 거야. 그럼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 폭발을 하다가 다시 변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삼산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밀린다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도 봤듯이 종합이 다시 425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세게 가면 43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게 가면이라는 얘기했죠. 정상적으로는 425에서 427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변동성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진짜 룰루랄라 할 수 있었는데, 요거 변수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깨야 됩니다. 요걸 깨야 돼요. 이거 얘기해줬죠. 이종복이가 어떤 분석을 해주면은 항상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지나면 결과로 나오잖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시장 전략을 미리 주는 게요. 이게 우리가 주식 대응을 할 때 본능적으로 해주는 얘기. 우리는 나의 방송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의 계좌를 늘려주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고 먼 훗날의 얘기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종복이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지나간 얘기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지나간 얘기지만 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내가 야간 방송 오라고 할 때 야간 방송에 온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그게 미래의 시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내가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한 게 오늘 목요일 날 현실로 벌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종합의 차트 분석을 한번 내가 해줘 볼 테니까 한번, 야, 차트를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구나. 우선 중심이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또 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기법 강조를 하면 다음부터는 이 비기를 준다라고 했죠. 이 비기를 줄 겁니다. 이 비기를 주겠다고 하면 이제 강좌 수강생은 늘어나겠지. 근데 비기 안 줘도, 그쵸 여러분? 녹화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녹화 방송을 보면서 캡처를 하면 이 비기가 여러분들께 되는 거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28, 29 변곡점을 기억하는가 그대들이요. 28, 29 변곡. 그러니까 종합이 11월 달부터 28, 29일 동안 올라간 다음에 약간 처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10하루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하루 변곡점을 얘기를 많이 했고,
열하로 변곡점 중간이 6단으로다가 움직여갖고 6일 올라가고 6일 빠지고 또 6일 올라가고 6일 빠지고 하는 이런 얘기 해준 거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큰 그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일만 익숙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종목은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28, 29도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29가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 6일 코스로다가 변곡점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하락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치만 어쨌든 6일 코스는 살아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일이 여기가 6일 7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정도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그냥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를 그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게 102일인가 100일 가까이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도 100일 가까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48일, 그냥 소수점 빼고 뒷자리 뺍시다, 퉁칩시다. 여기는 100일 올라갔고 여기는 50일 올라가면서 올라간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올라간 폭은 같아졌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94.7을 195로 놓으면 200에서 아래로 5가 더 밀려 내려간 거야. 325야. 그럼 위로 올려줘. 그러면 330. 200에서 330, 130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300이야. 130도 하면 430. 종합은 430까지 올라가면 100일 동안 올라온 것만큼 50일 가까이 걸리면서 거길 다 올라왔어. 그러면은 시간은 남아있어도 목표치는 찼으니까 지수가 추가 상승할까 아래로 조정받을까는 그냥 나오는 거거든. 아래로 조정받을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중심이론은 내가 만들어낸 기법이기 때문에 나만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횡보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3일이에요. 이거 머리 나쁘니까 뒤에 뺍시다. 50일. 그러면 여기서 100일이 올라왔고 여기서는 50일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50일 횡보했으니까 여기선 절반으로 줄이면 25일. 중심이론은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곡점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최근 6, 7일 가까이 하락 조정을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6, 7일 가까이는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때 전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은 추세선의 가장 하단 치서부터 올라가면은 이 밑으로 아직도 저 밑으로의 하단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죠. 이 중심선을 우리가 걷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종합이 지금 370, 80대에서 움직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합이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슈팅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고점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종합과 연관이 깊은 업종 대표주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숙명인 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밀리면 무조건 저점, 무조건 매수야. 무조건 매수. 종합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매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편하게 하려면 지수가 고점에 있거나 그럴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있다가 밀리면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 그걸 다 그냥 실어놓고 있으니까 밀릴 때 무서워서 던져버리니까 종합이 급등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역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종합은 이게 지금 추세선이고요. 또 다른 윗단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저항받는 걸 내가 그려줄게요, 여러분. 저항받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지받는 것 중에 가장 하단선을 밑에다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중심이 아래로 쳐져 있는 장인 거야, 우리나라는. 이거 보이십니까? 오늘 종가가 이제 여기가 420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밤에 열려갖고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내일 또 개파락 나오겠지. 그치만 이 저점을 깰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우리나라는 요걸 넘어가야 됩니다. 요게 저항 추세단이잖아요. 요게 저항 추세단. 여러분,
이게 삼각형 패턴으로 그림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공간이 넓죠, 여러분. 요 공간까지는 상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랫 공간에는 여기가 아랫 공간이죠. 그래서 상방으로는 여기가 저항이요, 하방 단으로다가는 여기가 지지다, 요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변곡점을 아까와 같이 잡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는 다시 홍콩이 폭락하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지 않으면 반등은 이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목표치는 아까 얘기한 걸로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 좋아요, 구독도 그렇고 구독자 수도 그렇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눈팅과 야매로 하니까 와서 하라고. 와서 기가 막히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이 지금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주도주가 변화가 될 거냐, 아니면 패러다임이 바뀔 거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서 멈춰야 되나? 대표님 방송 듣는 사람들은 야, 저런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누가 회원가입하냐고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도 또 그럴 것 같다. 자,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과거에는 나스닥이 전 세계 증시를 주도했거든. 그죠? 근데 최근에는 보세요. 나스닥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우는 신고가잖아. 여러분, 나스닥이 고점에서 10%가 빠질 때 다우가 신고가 간 거 본 적 있습니까? 나스닥이 10% 조정받으면 다우는 20% 조정받았던 게 옛날 장.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랬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죠.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테슬라 사장은 지금 비트코인에 꽂혀 있잖아요, 여러분. 테슬라가 작년도까지 이어져 온 그 엄청난 수익을 올해도 이어간다라는 보장이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전기차가 작년도와 같은 수익이, 그죠? 올해도 날지 안 날지 한번 생각해요. 나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럼 작년과 같은 대박은 어디서 나느냐? 궁금하고 회원가입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얘기할 뻔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얘기했죠. 2021년도는 나스닥 시장의 수익률과 중국 시장의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되게 나는 중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를 작년 연말부터 야간 방송에서 해줬던 거야. 요새 중국 시장 엄청나게 급등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공포감에 나스닥을 매도쳐서 나는 나스닥을 매도쳐서 먹는 게 내 전매 특허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 인생 2번 역전되는 거야. 근데 나는 매수 전략은 안 줘요. 근데 다우가 신고가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독일도 신고가권에서 안 밀렸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급락 시 매수 했으면 대박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장인데 어떻게 장이 무너져? 절대 무너질 수가 없지. 이것도 내가 기술적 분석해줘 볼까요, 여러분? 아, 요거는 회원가입해서. 그래서 어쨌든 종합 기술적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단 자체가 지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88,000에서 걸리느냐, 그죠? 9만 전자 안착하느냐, 이게 종합이 430 위로 안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변수가 되는 거에 역할에 30% 비중으로다가 역할을 할 것이고, 근데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어버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베팅하지 말고 뭘 베팅하라고? 반도체 쪽. 여러분 오늘 유진테크 9% 폭등하는 거 보이십니까? 나는 이 주식은 요새는 추천 안 했지만은, 그죠? 유니테스트도 지금 보시면 오늘 6%, 얘는 박스권이니까 얘는 안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주식 중에 뭐 테스 이런 주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각 자체가 상승각이죠, 여러분. 거래량이 관건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자, 그다음 삼성 SDI 보시면은 60선까지 흘러내려와 있죠. 거래가 감소하면서 흘러내려왔으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75단은 또 저항단이 되겠죠? 그죠? 지금부터 밀릴 때마다 주워 놓는 게 이게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은 삼성 SDI의 의견보다는 패러다임의 어떤 얘기가 더 중요한 거고, 패러다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겁니다. 내 실력 발휘는 요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누누이 얘기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있게 보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회원가입하면 되는 거고, 요새는 내가 의외로 테마주의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파생은 야간 회원으로 내가 주는 포인트면 베팅하면 무조건 1, 200은 먹여주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 얘기하고 간단한 유라테크도 보시면 요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새 추천하는 주식은 요런 주식. 이것도 보시면은 내가 지난번에 11,000원 1,800원에 추천했던 거거든. 이 주식은 그냥 실금실금 기똥차게 가잖아. 한번 이 주식의 차트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막 많이 따라오면 안 돼요. 월봉과 주봉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거의 다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주식 중에 유니트론텍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요거는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급등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치만은 61선 언저리로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 거 주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온이라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은 지금 늦었고요. 얘가 한 번 더 빠졌으면 몰빵 시켜주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날아가 버린 거고. 여러분들 요런 주식 하나 아는 거 있죠? 뭐 이상한 주식 있잖아요, 이거. IFW인지 뭔지 이것도 한 번만 더 밀렸으면은 그죠? 종목은 날아갈 때 기가 막히게 날아가지만 조정받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밀려 내려오죠. 나는 이 주식을 추천해서 회원들이 50% 먹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주식을 안 팔아서 물리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요새는 테마주성 주식은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여기 유튜브 내 영상 보는 분들은 요 점까지 참고하고 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장품 관련주에 에이블 CNC라는 주식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참 많이 했죠, 예전에. 그죠? 이게 잘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건 결과론이에요. 엔텔스 요새 장 밀릴 때 드디어 따블 났습니다. 나를 믿고 가면 따블은 나와요, 여러분. 이 엔텔스 여러분들 기억나죠? 2020년도 우리산업하고 두 종목이 미스테리에 들어가는 주식이었는데 우리산업은 다 올라갔는데 엔텔스만 안 올라갔다고 내가 연초에 얘기한 거 12월 말에서 1월 2일 사이에 실시간 스트리밍에 얘기했던 잡복 주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요새 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따블 났잖아. 확인됐습니까? 이 차트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에이블 CNC도 차트가 저거하고 비슷하잖아. 이거 사놓으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종목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머트리얼 관련주가 좋으니까 워닝 머트리얼하고 이쪽 머트리얼 쪽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는 맞다까지는 내가 눕게요. 이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응을 하다가 거시기 하면 강좌를 들어오든지 회원가입을 해. 아시겠어요? 그러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두 번째 영상.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니? 나 이종복입니다.